네, 오늘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이 덱스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특수효과, 특수효과를 제작하고 그 제작물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전은 아니고 신과 함께 영화가 얼마 전에 흥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덱스터가 이제 특수효과 관련한 기술들을 많이 선보였기 때문에 관련주로 평가되면서 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효과를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이 특수효과 시장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성장성은 높은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은 그렇게 특수효 효과를 사용한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거나 그런 편은 아닙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D, 그러니까 극장에 앉아서 보는 그 영화에 익숙해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3D, 4D 영화, 그리고 특수효과가 많이 사용된 영화, 이런 영화들 많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 국내 시장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특수효과 영화 시장에 침투하진 못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중국은 워낙에 인구가 많고 또 블록버스터급의 영화들이 좀 흥행을 하는 경향들도 어느 정도는 있어서 특수효과 영화가 중국에는 많이 침투를 해 있어요. 그래서 덱스터도 앞으로는 이런 중국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단점은 최근 들어서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특수효과를 사용한 영화 자체를 유통시키고 그 유통시켜서 그 어떻게 보면 제작비 이상의 그 수익을 거두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에요. 다만 올해부터는 중국 진출 가시화되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덱스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 급등한 이유는 인수설이죠. CJ ENM이 시각효과 업체인 덱스터를 인수한다라는 소식. 그래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인수설이 나오면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데 왜 인수설이 호재인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인수설의 바닥권에서 급등을 했어요. 근데 기술적인 거 잠깐 보고 가면 이게 고가입니다. 그쵸? 부딪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현재 위치에서는 눌릴 가능성이 높은 위치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인수설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수가 확정이 되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저항대나 뭐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인수가 인수설이 이제 부인이 되면은 주가는 하락 반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시 시간이 이제 금일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CJ ENM이 어떤 공시를 내놓을지를 주목하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아니땐 불뚝에 연기 나지는 않았어요. CJ ENM은 덱스터에 대한 인수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인수가 확정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CJ ENM도 검토 정도로 이제 공시를 낼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 후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은 있겠죠. 근데 오늘 이제 언급드리는 핵심은 인수설이 왜 호재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CJ ENM이 덱스터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덱스터가 급등을 했는데 CJ ENM은 어떻냐? 주가가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좀 벗겨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 덱스터 인수와 별개로 저는 CJ ENM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음번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언급을 드리겠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CJ ENM이 덱스터를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떴는데 덱스터는 급등하고 CJ ENM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보통 시장에서 인수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인수한다는 기업의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거나 조금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인수가 되는 대상은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러면 인수 이슈가 나올 때 인수가 되는 대상의 주가가 항상 급등했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인수한다는 이슈가 나올 때 오히려 인수한다라는 기업이 급등하고 인수를 당하는 기업이 주가가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이것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오냐? 그것은 바로 기업의 규모입니다. 규모.
심플한 얘기거든요. 물론 인수되는 기업과의 시너지 가능성, 그리고 인수되는 기업이 얼마나 튼튼한 회사인지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문제고 당장의 주가는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 바로 반응을 할 때 움직이는 모멘텀은 기업의 규모라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원인 기업이 있고 시가총액이 뭐 한 100억 원인 기업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기업을 A, 이 기업을 이제 B라고 해볼 때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하는 게 일단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B 기업이 A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나타나기가 어렵겠죠.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B 기업의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A 기업의 주가는 별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규모죠. 자, B 기업이 A 기업으로 인수가 됐을 때 실제로 회사의 환경이 많이 변하는 쪽은 A 기업 쪽인가요? B 기업 쪽인가요? 당연히 B 기업이 많이 바뀝니다. A 기업은 많이 바뀔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만큼 많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1조 원 회사가 100억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특정 사업을 늘리거나 어떤 신규 사업을 시도하기 위함이지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럴 거면 훨씬 더 큰 기업을 인수를 했겠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먹을 때 대기업에 나타나는 변화는 요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구조에 대한 변화가 큰 소형 기업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슷한 기업이 비슷한 기업을 먹거나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먹을 때는 어때요? 이거는 이 경우에도 그렇고 이 경우에도 그렇고 기업의 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인수 이슈가 나올 때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주가가 모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너지나 이런 부분들은 차치를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수 이슈가 나올 때 왜 주가가 급등할까에 대해서예요. 그리고 인수 이슈가 나올 때 항상 주가가 급등하는 건 아니죠. 그 기업을 인수했을 때 오히려 사업적인 시너지가 없고 부담만 클 것 같다 라고 판단된다면 주가가 그때는 또 떨어지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분석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소형 기업을 인수를 했을 때는 사업 구조의 변화는 대기업보다 소형 기업에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의 주가가 급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에 대한 공시가 나오고 그 공시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할 때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어떤 기업은 주가가 급등하고 어떤 기업은 오르지 않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덱스터의 중요한 것은 결국은 6시 이내에 나올 공시겠죠? 네. 그래서 아마 검토 중이다 이 정도는 공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덱스터가 일단은 전고점 구간에 있는 것은 맞고 인수 확정 기사가 나오면 여기를 뛰어넘겠지만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니까 이 고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